샷의 슈퍼 토너먼트 시즌2 대망 결승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2017년 마지막 시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주인공을 불러보겠습니다. 최고의 장했던 독재자 이진영 선수를 꺾고 꿈의 무대 블리즈컨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국내 첫 결승 무대 이병렬! 이에 맞서는 슈퍼 토너먼트 2연속 재패를 노리는 완벽한 승부사 준비된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하식샷의 슈퍼 토너먼트 이제 결승전 대결 앞둔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렬 선수.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많은 리그를 뛰었는데 결승전은 처음이죠. 네. 결승전에 못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결승전에 못 올라온 이유는 약간 생각이 너무 많았고 이것저것 뭔가 보여주려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꼬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약점을 좀 더 극복하고 큰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블리즈컨까지 뻗어나갈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일단은 네, 블리즈컨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저도 그냥 편하게 쉰다는 마인드로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병렬 선수가 생각하는 김준호 선수는 도대체 어떤 선수인가요? 준호 형이 확실히 피지컬이 너무 좋고 네. 이게 얍삽하게 잘하는 얍삽하게? 네. 얍삽하게 얍삽하게? 요리 얍삽한 사람이 왜 성공하잖아요. 네. 이렇게 게임 스타일도 얍삽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네. 그 IM에서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리벤지 배틀 그때 이겼잖아요. 네. 그때 김준호는요? 안 얍삽했어요? 그때는 뭔가 말렸던 것 같아요. 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김준호 선수를 말리게 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자신은 없지만 자신 없어요. 네, 그냥 스스로 그냥 제 플레이 하다 보면은 네. 말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항상 이제 단기 토너먼트에서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거머쥔 김준호 선수가 여기서 이병렬 선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병렬이가 저만 만나면 사기 쳤거든요. 네. 자기가 얍삽하면서 저보고 오! 얍삽하니까 네. 좀 그렇고 이번에 결승에서는 솔직히 병렬이 마인드가 제일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하고 네. 그냥 상대 의식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마인드라 생각해서 좀 침착할 것 같아서 결승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인드로 슈터로 임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면은 네,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요. 단기 토너먼트 슈퍼 토너먼트는 지난 시즌 우승자고 이번에 이기면 2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상대가 좀 까다로웠을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무대 경험, 결승 무대 경험 김준호 더 많잖아요. 결승전 가면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고기도- 결승에 못 올라본 이병렬 선수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 상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병렬 선수의 블리즈컨의 자격도 빼앗고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쥘 수가 있는데 그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병렬이를 우승시키면은 유진이 블리즈컨을 이기면서 빼앗는 게 되니까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오. 유진이한테 블리즈컨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김유진 선수는 진에어 그린이 같은 팀원인데 여기서 오늘 이병렬 선수 떨구고 김유진이 미국에 보낸대요. 네, 오늘 제가 이겨서 브리즈컨에서도 제가 또 이기겠습니다, 준호 형을. 야! 그러면 결국에는 김유진 못 가게 만들겠다. 그렇죠. 네,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수들의 준비, 노력, 그 모든 게 묻어나는 슈퍼 토너먼트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결승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이제 결승전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싸움이죠. 이병렬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슈퍼토너먼트 결승전에 올라오면서 국내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고비가 있어 김준호 잡아야 돼요. 네, 김준호 선수는 이제 경험이 있죠. 우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슈퍼 토너먼트의 2연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서로가 서로를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는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아요. 연습했을 때, 레드했을 때 그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실력이 있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가 밀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김준호 선수가 4강 때 보여주는 이런 그 24를 구해내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네. 아 이건 쉽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준호 선수를 승부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이병렬 선수의 말에 빌리면 얍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병렬 선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건 이병렬 선수긴 해요. 김준호 선수가 4강에서 말도 안 되는 입스타를 구현해내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저그전에서 빌드를 쓴 거기 때문에 이병렬이 그걸 다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레덜라면서 이미 다 압니다. 그걸 연습 때만 대회 때 보여주면 되는데 네. 이미 16강, 8강, 4강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인 게 이병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병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차력으로 이 블리즈컨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김준호 선수는 같은 팀의 김유진 선수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병렬 선수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두 선수가 하는데 운명은 세 선수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김준호 선수도 왠지 혼자 싸운다라는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병렬 선수는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만 이미 실력은 받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싸워도 충분하죠. 네, 그동안 농사 지은 거 오늘 추수를 해야죠. 연습 무지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연습 무지하게 하면서 IM 우승까지는 했지만 아직 아쉽거든요. 블리츠컨까지 가면서 완벽한 투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겨야 됩니다. 특히나 자력으로 진출을 확정 지을 수도 있지만 지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2017년 GS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1년간의 그 농사 끝에 과연 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결승전치 이뤄낸 이후에 휴식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대로 모든 선수의 운명의 결정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우승자는 이 기세를 올려서 블리츠컨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하나의 선수가 진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병렬 선수가 진출할 수 있느냐, 정말 묘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경기인데 네. 심플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렇죠. 박영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기회를 얻어낸 김준호 선수거든요. 결승전은 7전 4선승제 뉴커크 오디세이 돌 개발한 에컬라이트 어비셜 어센션 매크니포 순서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이병렬 선수가 섹시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김준호를 잡아내면서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우면서 김준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면 완벽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1세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gs the war. Are you ready to fight? Yeah! 결승전 1세트 뉴커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 Jin-Air Green Wings, Rogue.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저그입니다. 엄청난 연습량으로 레더 1위를 계속 이어나고 있는 이병렬 선수, 과연 생애 처음으로 GS 슈퍼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준호. Root Gaming, Hero. 놀라운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려운 승부에서 승리를 따냈지요. 박영우 선수를 제압하면서 결승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병렬 선수만 잡아내면 돼요. 일단 슈퍼토너먼트 시즌 1 때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김준호 선수다 보니까 일단 마음은 편할 거예요. 블리츠컨도 확정되어 있고. 근데 1세트 때 이병렬에게 당하면 마인드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네. 1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1경기, 2경기 이제 풀세트 가는 접전 끝에 살아남은 선수들이죠. 네, 일단 이제 양 선수가 4강을 치러온 것을 보게 되면 입장 차이 약간 있죠. 이병렬 선수는 자신의 빌드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김준호 선수는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걸 게 있죠. 4강 때 자신의 이기던 지던 네. 아쉬웠던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병렬 선수의 운명에 따라서 또 이제 김유진 선수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확실히 심령이 제일 복잡한 건 김유진 선수일 것 같아요. 같은 팀 안에 결승을 갖고 또 이병렬이라는 친한 동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응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병렬 선수가 성적을 내게 되면 또 자신에겐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서 심령이 복잡하겠지만 결국엔 경기를 하는 건 이병렬이니까. 네. 오. 야, 이거는 네. 12등급 사이오닉 능력자. 오. 프로 직관너. 느낌은
예. 프로토스를 그렸던 것 같기도 한데 생긴 건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혼종 같은 그런 느낌이 혼종이겠죠. 있었어요. 예. 그래도 일단 그림은 잘 그려주신 거니까. 근데 김준호 선수의 빌드는 다시 한번 우주관문을 타주고 있죠. 이번에는 다시 그 맥크리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과충전 러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무난한 정석입니다. 네. 운영 싸움에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병렬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김준호 선수는 박영호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보다 약간 다른 걸 하나 더 극복을 해야 돼요. 마냥 버티는 초중장기전을 준비하는 이병렬 선수의 그 벽을 뚫을 수 있을지예요. 사실 이전에는 약간 합이 맞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타이밍이 엇비슷했기 때문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이게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김준호가 뚫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기 쉬운 맵인 에컬라이트를 뺐으면 되는 건데 칠판사선에선 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한 판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준호 입장에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김준호 선수는 이전에도 에컬라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또 하나 좀 피하고 싶었던 맵 돌개바람을 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 맵을 다 됩니다. 두 맵 모두 저가 프로토스 상대로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김준호 선수는 어떻게든 스코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면 그런 맵이 아닌 맵에서 웬만하면 다 이겨야죠. 네. 그래서 이병렬 선수는 밀리지 않는 초반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사도 두 개 찌르면서 예언자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의 움직임이 조금은 굼뜨거나 당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결승이기 때문에 국내 무대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구나라고 김준호가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네. 오. 사도 에어싸면서 우선 빠져나갔습니다. 수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도를 잡아낼 정도이긴 했는데 대신에 김준호 선수도 잡히지 않게끔 쌍일쿠를 잘 활용해줬죠. 그 수를 정확하게 보고 빠졌기 때문에 저그가 일벌레를 평소보다 많이 찍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투구간을 하더라도 최근 들어 프로토스들이 항상 이제 공업포격기를 찍어주면서 대군주를 일찌감치 잡아주고 드랍 위주의 플레이를 방해해줬는데 여기서 살렸어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너무 난이. 아니 이렇게 하면 쉽게 들어갔어요. 저글링을 일벌레를 찍지 않고 눌러준 보람 있죠. 네. 아 이거 너무 편해지는데요 게임하기가. 그렇죠. 아, 사실 이건 진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었는데 네, 저글링이 진짜 팀을 깨면. 만들었어요. 자, 수영자 깨나요. 우선은 빠집니다. 네. 예언자. 아니 이걸 일꾼 피해 없이 수영탑을 지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체제를 지켰다라는 점에서 가장 크고요. 게다가 견제에 도움이 되어야 될 예언자가 여기 있게 되면 그동안에 네. 이병헌 선수 일벌레를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했더니 지금 땅굴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시선을 올려놓고 더 빠른 타이밍에 네, 박혜석을에다가 원래는 이제 우주관문 두 채를 봤을 때는 박혜석을 짓는 게 절대 정석이 아닌데 박혜석을 꾸준히 짓길래 뭔가 네. 이상했거든요. 여왕 지금 수혈 에너지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와. 바퀴 땅굴인 거 전혀 모르는 상태로 트리플 지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공호보호기를 생략했잖아요. 이러면 대군주가 대놓고 들어와서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이럴 때 함대 신호서 안 지어요. 원래 예언자 두 개씩 계속 찍어야 되는데 네. 예언자 한 개 찍으면 함대 신호서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병렬이 초반에 올인을 안 할 것이다. 들켰지만 조금 더 부유하게 해보자라는 건데 제발 이게 이병렬의 아니길 찌르기가 너무 좋아요. 제발 땅굴을 아니길 바랄 텐데요. 들어갔어요 여기서. 대땅이거든요. 대놓고 땅굴 뚫을 수 있습니다. 뚫어요. 한가운데. 네, 저걸 대놓고. 자 그래서 과충전이 걸리지 않는 그 위치를 잡았는데 예, 안면 땅굴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수영탑을 짓기 위해 삼성이 따라온 것은 잘해준 것은 맞지만 네. 이거 완전히 막아죠. 완전히. 이거 완전 들어. 아, 실패했죠. 나왔어요. 정량 소음을 깜짝으로 점사 들어갑니다. 점사. 그리고 보선에 그리고 정수의 소음 상태로 과충전과 함께 버티나요? 와 이걸 버티나요? 개인적으로. 이걸 버티나요? 와 그래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막은 건 아닙니다. 네, 과충전이 좋아요, 풀렸을 때 좋아요. 과충전. 자 여기서 막아. 이용해서 와 진짜 와이 순간 피지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소수 유닛 컨트롤을 잘한다. 이게 김준호 선수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여전히 변수는 있는 거 예언자의 펄스강선 다 빠졌고요. 모선에게 에너지도 없거든요. 땅굴을 한 번 더 뚫는데 땅굴을 바로 깨지지 못한다면 이거 지금 이병렬이 한 번 더 찍은 걸로 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땅굴만 지킬 수 있느냐? 또 나와요. 이전과 다른 건 받쳐주는 여왕이 없어요. 네. 수혈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결국 땅굴망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면 예언자 에너지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그리고 예언자를 그렇죠. 추가로 찍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네. 아니 김준호 선수가 난적들을 꺾어내면서 올라오더니 아니 이거 4일 동안의 성장을 너무나도 크게 해버렸는데요. 그렇죠. 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좀 판단력을 좀 내리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 땅굴망을 막는 정석인 것 같습니다. 저게 수영탑으로 아래쪽으로는 못 나오게 네. 하면서 위쪽으로 나올 때 바로 정장소물로 묶은 상태로 땅굴망과 여왕을 잠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김준호가 갖고 있는 개념인 건데 네. 완벽하게 대회 때 성공해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그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이게 일반적인 체제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언자만 프로토스가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야 여왕과 퍼즐 쓰면 그럭저럭 준비해두면 수비는 되죠. 그런데 우주모함이 나오면 그 두 체제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땅굴 한번 더 뚫긴 하는데 이 땅굴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팔카스의 부하장까지 포기하고 일벌레 찍을 타이밍도 아껴가면서 뚫은 거거든요. 방금 그렇죠. 찍은 걸로. 그런데 이제 이전과 가족의 병력 진짜 많이 있거든요. 네. 오 근데 이거 페이크하고 앞마당에 바퀴 땅굴 발톱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동선에 딱 잡혔죠. 네, 지금 예언자 다수에 지금 축구하고 있는 바퀴. 땅굴 발톱을 눌렀고 잠복이 됐는데 배시를 다 맞았습니다. 네. 빈틈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프로토스는 여유 있게 사실 연결체를 안 지어도 되는데 지을 수 있어요 이제. 네. 방금 이병렬 선수가 보여준 올인성 플레이가 아닌 무난한 운영이었다면 이미 이제 이병렬 선수도 포토축도 도배하면서 굴락을 넘어가고 있을 텐데 지금 굴락 갈 여유가 없거든요. 둥지탑 완성됐을 때 모은 자원으로 타락기 찍어서 상대방의 체제를 깨야 되는데 이미 김준호의 체제가 너무 탄탄해요. 네, 인구수 격차도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타락기가 나와도 문제인 게 타락기로 어찌어찌 공중병력을 정리한다고 해도 타락기가 구시계 분서로 프로토스의 건물을 깨는 동안에 그런 프로토스는 오히려 똑같이 예언자 보내가지고 맞불 작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쉽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뮤탈은 완벽한 변수죠? 저 뮤탈리스크는 우주모함을 끊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탐사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대신 불사조에 너무 쉽게 하드 카운터를 당하는데 첫 뮤탈이 아무것도 못하면 그 상태로 지지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뮤탈이 우주모함 상대로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본체의 데미지가 정말 안 들어갑니다.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이건 뮤탈이 본체 절대 못 때리거든요. 최대한 탐사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광자포를 다 지워놔서 네. 오히려 더 변수가 없어졌습니다. 방어 태세까지는 갖춰놨고 그러면서 지금 우물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뭐라도 하나는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눌러준 건데 간절하게 눌러준 만큼 뭔가 그렇게 위력적인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과충전이라도 없어야 어떻게든 탐사정을 잡아주고 따라갈 텐데 이미 모선을 포기한 상태로 과충전을 걸어주고 있잖아요. 불사조 찍힌 거 나오는 순간 뮤탈은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병헌 선수가 또 한 번 더 한 가지 기대하고 있죠. 프로토스가 최대한 여유를 느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판단하고 약간 좀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리를 노려서 부하장을 과감하게 하나 더 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준호 선수가 해주면 좋은 건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죠. 바로 이제 병력 대동해서 한번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모선액 믿고 나갔다가 병력이 많다 싶으면 귀환으로 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싸워서 끝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들어오는 병력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게 불사조까지 있어가지고요. 네. 할 수 그나마 있는 게 없어요. 뮤타를 지금 함수형 그때 많이 잡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보내준 건 내가 준비하는 체제를 들키기 싫어서도 있어요. 프로토스가 정찰을 당분간 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타락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이제 예언자가 찾으러 가겠죠. 저그가 무엇을 뽑으려고 하는지. 네. 아 근데 진짜 뮤탈 아픈 건 좀 뼈 아픈 것 같네요. 저게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분명히 필요하긴 했지만 너무 험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타락기가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거 보자마자 공허 찍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에 먼저 투자한 것도 김준호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서 앞서는 함대 우주 황금 함대가 밀릴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사실 지금 이대로 가도 안 질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안 지는 방법은 기사랑 기록 뽑아서 지면 이건 저그가 할 게 없어요. 사실 폭풍도 필요 없습니다. 집정관은 집정관. 4기 정도만 있어도 네. 이건 프로토스의 지금 저 조합을 저우가 깨는 건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지금 막강한 조합이 지금 갖춰진 상황에서 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여왕이나 히드라리스크가 파고드는 그런 그 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보세요. 사실 이 저글링이 들어가서도 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피해를 입혀야만 운영을 갈 수 있었던 한 0.3이라도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안 됐죠. 이건 김준호가 공허 쌓이면서 인구수 200인데 안 나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딱히 기다려야 될 필수 업그레이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광전사의 돌진 정도가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주력은 우주모함입니다. 그냥 히드라가 발밑에 파고들지만 못하게 하면 돼요. 공허 표기가 쌓였을 때 굳이
여기서 예언자를 상대할 예언자가 지금 히드라도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기를 차라리 많이 찍는 게 나아 보였었는데 이거는 히드라를 찍어준 만큼 프로토스가 게임하기 더 쉬워 보여요. 예언자가 싸워줄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우주막 본체를 때려야 되는데 고불기 너무 세죠. 그렇죠. 이 화력 차이가 아. 너무 많이 납니다. 예언자만으로 히드라 정리 가능하죠. 네, 거기다가 지금 우모 지제! 땅굴 작전을 막아내고 자 이번 경기 우모와 예언자 조합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1대0 김준 앞서 나갑니다. 투건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병렬 선수가 준비된 카드였어요. 땅골만과 바퀴로 바로 경기를 잡아내겠다,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생각보다 김준호의 대처가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이병렬의 필살기가 안 먹혔죠. 네, 오늘 이병렬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부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 순간 보여준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이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우주 가문이 늘어난 걸 보게 되면 저그들이 알스만이 있다면 땅굴 뚫었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죠. 시선 돌려놓고 결국 그 저울링으로 이제 프로토스의 발목을 잡아놓은 다음에 기습적인 땅굴을 뚫게 했으나 아니 수비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게 되면 앞으로 이병헌 선수는 김준호 선수가 뭔가 배짱을 부린다고 해도 과감하게 올인성 공격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전장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에서는 풍경을 가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땡더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병렬의 머릿속을 더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맵인 거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차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Heaven shall burn.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gs are war. Are you ready to fight? Yeah! 오디세이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 Jin Air Green Wings. Rogue. 산란못을 짚고 있어요. 자, 빠른 타이밍에 산란못을 선택한 이병경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준비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Root Gaming. Hero. 1세트 경기 승리 장식한 김준호 선수. 일꾼 하나 지금 나가죠. 이병렬 예, 보죠. 진짜 똑똑합니다. 이병렬 진짜 와, 똑똑했어요. 이게 생더블. 이 맵이 풍광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준호가 이전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심리전의 처구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네. 땡더블인데 그거에 대한 저격성 플레이로 12본만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12못을 바로 꺼내들었고 앞마당에 부화장 짓는 페이크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탐수장 안 온 거 봤거든요. 네. 아 이건 내가 빌드에서 이겼다라고 이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빠른 산란못을 통해서 저글링 생산 들어갔고 자 견제하러 갑니다. 지금 김준호 선수 생더블로 시작했거든요. 네, 일단 빌드로선 이병헌 선수가 무조건 잡아먹을 수 있는 구도인데 1세트 때도 나왔던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변수 있죠. 김준호 선수의 순간 대처 능력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순간 대처라는 건 땅굴망이 지어질 때는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저글링의 앞마당에 당도했을 때 수정탑이 깨지면 광전사 안 나오고 광전사가 없으니까 못 막거든요. 네. 탐사 중은 광물 끼고 비벼야 막는 유닛인데 그렇죠. 비빌 수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취소해버리죠. 삼성 뛰쳐나오면서 컨트롤 봐야죠. 자 컨트롤 싸움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막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냥 막아도 안 됩니다. 이건 저그 앞마당 부화장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탐수정을 최대한 잃지 않은 선에서 막아야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병렬 선수가 여기서 저글링 8개까지 어? 10개까지만 찍고 일벌레를 찍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생겼죠. 오, 탐사정! 저글링을 꾸준히 보냈어야 되는데 화난 탐사정의 위력입니다 이게. 야, 이 상태에서도 이병렬 선수는 계속해서 저글링을 보냈다면 좀 더 셌겠지만 네. 애매해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줘. 빌드와 상황만 와, 보면 김준호 선수가 와, 져야 되는 게 억울하게. 맞는데 그런데 김준호의 와. 컨트롤과 판단이 이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소수윤 컨트롤의 최강자로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죠. 와, 근데 이건 컨트롤 그 이상인데요. 예.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 상의 운적인 요소도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나왔습니다. 네. 저글링 9개 잡히는데 탐사정 1개 잡히는 건 정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게다가 이런 경기가 지던 얘기가 두 번 나오게 되면 이 다음에 진짜 이병헌 선수가 다시는 올인 생각 못해요. 오늘 저울링을 좀 빠르게 투자하면서 저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나온 탐사정이 이제 수비를 기가 막히게 내면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냈죠. 와, 근데 진짜 모든 탐사정을 다 대동한 게 좋은 판단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저글링을 잃었기 때문에 강전선 두개 찌르는 판단이 진짜 좋은 겁니다. 일벌레 찍을 때 딱 저글링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 만든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결체를 과감하게 취소한 판단이 더 의미가 있었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탐사정을 다 동원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원이 안 돌아가요. 필요한 이제 입구 심리티 이런 건물들을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은 몰아내도 그 다음이 문제인데 과감하게 연결체를 취소하면서 생긴 자원을 그 가용 자원을 수비에 한번 동원했기 때문에 탐사정들이 꽤 일을 못해도 괜찮은 상황이 나왔었고 그 덕분에 일단 운영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뭐 반대로 보면 이병현 선수도 완전 진 건 아니죠. 초반에 저글링을 막히긴 했으나 그때 부하장은 지었고 상대 연결체 타이밍을 빼앗게 되면서 다시 그래도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톤에서 김준호 게임 진짜 잘하네요. 아 이건 변수를 만드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체제를 받쳐감에 있어서도 너무 완벽합니다. 이거 트리플을 한번 취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저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와서 트리플 문제는 지키면 적응할 게 없어요. 취소시켜도 좋을 게 없는데 취소도 못 시키면 더 불리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억지로 일벌레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글링 발업 타이밍에 일벌레 찍어서 몰아치는 플레이 그런 거 전혀 하면 안 되는데 김준호가 다시 한번 투구가 나잖아요. 저거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추가 확장까지는 이어나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김준호 선수고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1군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건 이병현 선수에겐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이거 이연차를 막아도 손해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찰만 하고 가도 프로토스 상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일꾼이 많다라는 건 수위만 잘해낸다면 그 다음 유닛 준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언자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요. 추가 우주 관문이 지금 완성이 됩니다. 경기하는 내내 이병렬 선수는 지금 답답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죠. 원했던 플레이를 성공시키려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드에선 이겼는데 턴에서 컨트롤해서 진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병렬이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던 그냥 구쿠반을 바라보고 조합을 갖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설마 가면구덩이라도 한 번에 갈 생각인가요? 제 퍼지촉수를 생각보다 많이 지었거든요. 대공윤이 일부러 생략할 기세 동지탑으로요? 근데 저 둥지탑이라는 판단이 원래는 이제 맞았거든요. 사무관 체제를 냈을 때는 타락기를 찍어주면서 유력계 조합이 되는 게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그래서 프로토스가 최근에 하는 게 투우관이에요. 투우관 플레이로 가스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이득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예언자만 찍거든요. 이건 둥지탑의 의도를 전혀 들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네. 들키지 않으면 이병현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여왕과 퍼지촉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히데라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프로토스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가면구덩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동지탑이라는 저 변수는 한 번 정도는 저그가 기대해볼 수 있죠. 절반 정도 지금 완성이 됐고 여기는 추가 구간 올립니다. 사무관. 일단 둥지탑이 완성됐을 때 뉴커크에서는 뮤타를 찍었는데 타락기가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바람 대신 옷으로 넘어가서 우주모함까지 찍으려는 체제 같은데 그걸 뮤탈리스트로 카운터보단 둥탑도 들켰고 이러면 오히려 타락기가 진짜 나을 수 있어요. 네, 들어와서 지금 다시 한번 보죠. 근데 문제가 이게 뭐 타이밍이야 보고 눌러도 그만 뭐 아니면 안 보고 이제 먼저 눌러도 타이밍 차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지금 공중명령 업그레이드를 찍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김준호 선수는 또 다른 유닛을 찍을 생각이 있었어요. 저 공업은 예언자를 위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불사조나 우주모함을 위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탑에 대해서 그럭저럭 대응주세요. 근데 포저촉수에 정말 많이 투자했잖아요. 지은 것만 6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프로토스 예언자 4개까지만 찍고 그냥 바로 체제 변환하니까 그렇죠. 이건 저그 입장에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불사조에 이어서 우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유닛 공업까지요. 이렇게 됐을 때 저그가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은 딱 하나예요. 프로토스의 집결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 타락기가 급습을 해서 우주모함을 절반 정도 끊어주는 겁니다. 프로토스가 버릇처럼 한 군데 유닛을 모으거든요. 그 위치에 갑자기 날아가게 되면 특히 이제 모선에게 근처에 받쳐주지 않고 불사조가 떠난 상태에서 우주모함만 남아있다? 그러면 순간 화력으로 2-3개 이상은 떨궈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정도 만들면 그럼 이제 이병현 선수도 조금 더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틈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저글링이 업링이 되는 순간부터는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프로토스가 관문 유닛이 아닌 우주관문 테크를 선택했고 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바로 함대 신호소까지 지어졌잖아요. 지상 병력이 없을 때 저글링으로 양동 작전까지 펼쳐줘야죠. 네, 공허에다는 모선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김준호. 방금 이병현 선수가 우주모함이 모이기 전에 한번 끊어보려고 타락기가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불사조 만나게 되면서 일단 뒤로 살짝 뺐죠.
그렇다면 이 다음 타이밍을 다시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기 보자마자 김준호 선수가 함대 신호소에서 우주함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공업포역기에 투제로도 짓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에 힘을 줘서 지상병력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저그는 속아서 타락기를 찍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서 끊어주면서도 상대가 뭘 하는지 또 보고 빠져야 돼요. 이제 저그에게도 정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이병렬 선수가 정찰해주면서 플러스로 또 잘해주고 있는 건 멀티 확장력이죠. 7시 지역 쪽까지 바로 부하장을 펼쳐주면서 조합을 바꿔가고 있는데 타락기를 꾸준히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김준호 선수 머릿속엔 타락기 계속 찍는구나. 내 우주무함 체제 카운터 치려고 할 때 네. 히드라가 나와요. 이 지금 자신의 확장을 잘 가져가고 구시력으로. 있어서 한 번 연결체 파괴하고 와와와와 이러면 자원상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자원출 하나 지금 말리게 만들었습니다. 공강정렬을 키니까 그리고 타락기를 또 못 따라가죠. 타락기가 이득을 거뒀을 때 히드라 모아주고 있는데 그걸 프로토스가 여전히 몰라요. 네. 하나 좀 깼고 지금 모선은 나온 상태. 네, 이렇게 거기에 되면 공허 있어요. 가뜩이나 느린 체제인 프로토스가 아예 떠나질 못합니다. 공중능력 자체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상능력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럼 그 틈을 타서 이병렬 선수는 확장도 7시까지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일병력 원하는 대로 조합을 갖춰서 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에 이병렬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7시 지역 쪽까지 부하장 돌리는 건 맞는데 아직 굴락 안 갔잖아요. 그럼 인구수 200일 때 프로토스의 조합이 어정쩡할 때 멀티를 깼을 때 가서 소모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스 요인이 서로 번갈아 주고 히드라까지 찍은 거 걸렸을 때 지금 가면 프로토스가 모선이 있다해도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가야죠. 네. 자, 히드라 쪽에도 개시를 뿌려놓은 상황이고. 이거 대위기죠. 사이언 폭풍이 절반도 아니고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이제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돌진 광사사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병력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병력 갖춰졌거든요. 이쪽은. 은폐장만을 믿고 버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감시군주가 상대 병력을 보고 있어요. 타락기부터 모선을 1.4고 있고요. 자, 들어가서야 돼요. 끊어내니까요. 끊어내나요? 자, 그래서 타락기를 빨리 정리하고, 모선이 살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은폐장! 가까스로. 그래도 양 차이는 납니다. 자, 모선 떨구면서 이번에 병력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이도 중도 있거든요. 게다가 그 와중에 탐정 30기가 잡히면 막아도 네. 의미가 그리고 없어요. 제가 뚫어버립니까? 뚫어버리네요. 공간 경기를 캐니까 공업폭이 늘어져서 못 도망가죠. 네. 트리플 지역 쪽만 깨더라도 이병렬이 이미 경기는 잡은 겁니다. 그렇지, 확장기지 하나 깨고. 자, 병력들 계속 들어오죠. 이제 사이언 폭풍과 공격력 업그레이드 완료가 되는데 거들어줄 수 있는 유닛이 아예 없죠. 네, 병력이 갖춰지기 전에 들어가는 이 공격 판단. 자, 이 병력. 12호시 탐사정에 막히긴 했어도 그 이후에 운영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체제를 변환해 주는 것까지 타락기를 보여주면서 히드라로 몰래 변경하는 것까지 프로토스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한 방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았고, 이게 막히더라도 적은 7시 돌아가요. 그렇죠. 사이언 폭풍의 일품이긴 하지만 기본 저그의 들어갑니다. 물량은 그 이상입니다. 상대가 갖춰지기 전에 들어갈 경기를 끝내버린 이병렬 선수 경기 운영. 이번 경기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병렬도 블리즈컨에 대한 집념 장난 아니거든요. 블리즈컨만을 위해, 그리고 스포토너먼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왔었기 때문에 2세트 때 정말 불리했더라도 완벽한 경기력 판단 내려준 거죠. 네, 확장기를 하나 깨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낸 이병렬 선수. 자, 이번 경기 통해서 1대1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고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기였었죠. 만약에 자신의 초반 공격이 막히고 나서 그 이후에 당황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기를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내면서 조바심을 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옛날에 멘탈이 약했었던 이병렬 선수는 그러다가 졌어요. 항상 안 되는 공격을 퍼붓다가 꼬이면 그 다음 세트 또 올인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졌었는데, 이제 성숙해졌죠. 공격에 막히더라도 침착하게 생각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전쟁 돌개발의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승부의 좀 분수령에 대한 세 번째 대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Heaven shall burn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gs are war. Are you ready to fight? Yeah! 세 번째 대결 돌개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병렬. Jin Air Green Wings. Rogue. 김준호 선수 병력을 갖추기 전에 들어가서 경기 끝내버리면서 1대1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이병렬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준호. Root Gaming. Hero. 이병렬 선수의 타이밍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걸 김준호 선수가 느꼈어요. 순간적인 판단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서 김준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었지만 결국에는 한 수 앞서 나가는 판단력에 김준호가 결국 밀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독특한 건 왜 탐사정이 두
특히나 이건 어. 전진 우주관문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내에서 오셨어요. 아우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직접 직관 오신 네, 분들이고요. 뭐 융화소를 두 채나 준비한 것을 봤을 땐 테크 중심의 플레이는 맞는데 이거 상대의 위치에 맞춰서 우주 가문이 아닌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근데 투관문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 보자마자 탐상 하나가 위치를 바꾸죠. 근데 뒤로 빠지고 있는 걸 보면 지상 생산 시설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네, 아직 여기다가 이거 조금 꼬인 게 관문이 완성되고 인공제어소를 원래 바로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짓는데 본진에서 내려오는 타이밍까지 7초 걸렸습니다. 7초가 늦는다라는 거예요. 저그 입장에서 7초면 초반에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네. 이거 인공제어수가 늦어서 우주관문 체제를 늦게 들킨다 하더라도 여왕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지어야 돼요. 테크 건물을. 네, 원래 지금 완성이 지금 딱 지어야 됐고 돼요. 딱 지금 지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지어지는데 7초가 늦었기 때문에 합이 7초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각선이라서 적어도 이런 상황을 아예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트리플의 부화장을 먼저 지었다면 모르겠는데 트리플 부화장 안 짓고 여왕 먼저 찍었거든요. 네. 지금 우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나 봐요. 이병렬 선수도. 뭔가 탐사정이 정찰한 그 타이밍도 뭔가 좀 애매하다?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7시에 있는 대군주가 정찰을 가다가 앞마당이 없으면 바로 위로 경로 변경하는데 네. 그 위치가 우주관문이거든요. 그리고 우관을 잡히게 되면 저우가 프로토스 상대로 뮤링링 잘 안 하잖아요. 우관을 깨고 시작하면 뮤링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견제 자체가 실패한다고 해도 김준호 선수는 자신의 전진 건물이 안 들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운영을 간다고 해도 이후에 원하는 타이밍에 불사조로 찍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군주를 바로 경로 변경해준 게 아니라 그냥 쉬프트 컨트롤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주관문이 늦게 걸릴 거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예언자는 달려가서 일벌레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정찰 용도로 사용이 되면 안 돼요. 기능한가 페이지나가 이제 완료되기 때문에 전진 건물이라는 생각은 이제 당하고 나서야 알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인구수도 아이고 이게 예언자 두 개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여기서 두 개로 찌르고 예언자 두 개 타이밍 때 또 찌르면서 일벌레를 거의 7, 8개 정도를 잡아줘야 되는 빌딩. 자 그래도 빠졌을 때 여기서 빈틈 있어요. 이건 저그가 본진 예언자가 와도 본진에서 올 거라고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약간 그래도 늦게 온 예언자라 해도 오케이. 빈틈을 찾았죠. 이거 1점 계속하다가 이제 빼주고 두 번째 예언자가 합류돼야 되는데 인구수 막혔기 때문에 지금 그건 안 되거든요. 이병렬에게는 한숨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김준호 선수도 천만다행이죠. 타이밍 많이 꼬였습니다. 건물도 늦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예언자도 늦게 되면서 첫 번째 예언자가 갖는 부담감은 훨씬 더 컸는데 그래도 이 정도 킬스를 만들어내면 나름대로 이 다음 예언자가 좀 못 잡아도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지금 근데 투 예언자 전진 이후에 건물 확인했고. 불사조한기는 나와서 대군주를 끊어줘야 되는데 대군주 못 끊어주거든요. 그럼 이거 저그가 편하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명사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 저그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언자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그가 맞춰가기 편한 거죠. 네. 일벌레 추가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포자 촉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일벌레만 계속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공중 명령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면 차원가문 러시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네. 한 2, 3분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눌러놓은 저글링으로 상대 건물도 하나 파괴한 이후에는 트리플 타이밍만 방해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김준호 선수가 올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렇게 관문만 폭발적으로 늘려두고 일단 트리플을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저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병렬은 저걸 보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일벌레만 찍고 있죠. 이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저글링을 찍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찍지 않았으면 일벌레 한 서너 개만 잡히더라도 좀 까다로웠을 텐데 일단 잘 맞고는 있습니다. 이거 뚫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전진되어 있는 관문 위치가 진짜 빨라서 저게? 다 찾아요. 저걸? 보면 보내요. 보내요. 시야 들어옵니다. 이게 전진 관문까지 지금 확인했어요. 맹독충 둥지를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기한 게 이전에 저그대저그 할 때도 이병렬 선수가 꼭 한번 가시적소를 그냥 대놓고 지으면서 빌드 오프닝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찝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방금도 보기 전에 가시적소 두 채 짓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분명한 건 변수는 있습니다. 맹독충이 지금 나오더라도 사이오닉 이동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글링과 맹독충만으로 막기에는 김준호의 상계 컨트롤이라면 한 번 있어 보여요. 네. 자 사도
예언과 그래서 함께 지금 들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촉수가 받쳐주고 있을 때 등차되는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와중에 저 위치에 있는 예언자를 끊어주는 것도 진짜 좋았고요. 6시에 서도가 결국 갇히게 되면 막을 타이밍이 사이밍 안 쳤어요. 일단 아 이거 어택 잘못 눌렀나요? 그래도 아직 몰라요. 맹독주 더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그래도 지우네요. 첫 타를 얼마나 깔끔하게 막느냐거든요. 네, 그리고 제공기사님 썸탑 빠져나왔고. 제거를 했느냐인데 추가 소환이 한 번 안 되면 막을만 하거든요. 네. 일단 저 사도 이거 정도는 제거. 막을 수 있는 맹독충이 또 나오잖아요. 저글링도 나옵니다. 그 상태로 저글링을 더 찍는 거 보면 한번 공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김준호 이거 살려가는 게 나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병현 선수는 정찰을 성공했죠. 뭔가 약간의 이제 컨트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군주 던져주면서 터졌어. 야 이러면 일벌레 와. 마음껏 찍을 수 있죠. 그렇죠. 맹독충을 여왕에 박은 것보다 훨씬 더 끈질습니다. 네. 이거 저 이거 열렸어요. 아 이거 들어갑니다. 이번에 역장으로 좀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여기서 파수기 정리되고 있어요. 이게 일순간에 이거 한 번에. 프로토스의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 분위기를 타질 못하고 적의 분위기를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진 한마당 트리플이 흔들리면서 저그는 일벌레 찍을 여유까지 되찾았기 때문에 이건 프로토스가 정말 불리하죠. 그럼 네. 분명히 찍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병렬은 그거에 안 흔들리면 되는 거고요. 들어가서 흔들어주면서 저 여기서 일벌레 추원 타이밍까지 지금 갖고 있는 이병렬 선수예요. 이거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사도가 전면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돼요. 혹은 난입이 뭐 이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간에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큽니다. 특히나 대각선이라서 이 틈을 타서 이병현 선수는 복구 이미 끝내버리고 이제 추가 확장을 가져가도 될 정도로 네.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정원링도 추가해주고 있고 거기다 맹독충 원신고리 진화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업링이 되고 있거든요. 공 2연만 되더라도 3사정을 모두 다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걸 카운터치기 위해 우간으로 시작. 또 열려있어요. 지나갑니다. 열려있습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기완해도 잡죠 저글링이. 이 정원링 들어가서 이 자원줄. 그리고 드디어 맹독비가 내리죠. 맹독비가. 그냥 있어도 공격 힘든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추가로 일꾼 손해가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네, 이병현 선수 약간 여유 있다고 방심하면서 그걸 즐기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더 만들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시도해서 그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입구 쪽에 열렸고 파수기가 잡혔다 하더라도 한 번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저우가 늦게나마 히링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사거신 때 파수기 한 6기 정도 대동해서 공명사도로 갔다면 한 방의 타이밍은 분명 있어 보였는데 방금 들어간 게 쐐기탑니다. 이건 이제 거신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나갈 타이밍은 잃었어요. 네, 거신의 지금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인데 자원줄에 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와, 그런데 그 와중에도 김준호 선수의 이 끈질긴 생명력도 대단하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사도 전멸하고 그 이후에 저울링 난입해서 피해보고 이번에 또 난입해서 본진 피해받고 트리플 쪽에 맹독충 떨어지면서 탐상 또 잡히고 그랬는데도 뭔가 한 번 공격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묘한 기대감은 아직 김준호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병렬은 그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버려야죠. 바로 배주머니에 맹독충 다시 한번 태워주면서 흔드는 식의 플레이를 계속해주면 이병렬 선수가 결국에는 또 흔들어 놓고 프로토스는 나오는 타이밍을 잃게 되거든요. 네. 지금 김준호 선수가 만드는 건 딱 하나죠. 옛날에 그 자날 중후반부터 군심 중반까지 항상 나왔었던 공 2업 그 사거신 정도 타이밍 때 끝내는 방법. 인구수 딱 130에서 150 채운 다음에 네. 영혼의 한 방. 그거 하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링 또 들어가죠. 이 저글링이 들어가서 만약 12시에 있던 병력을 기완해서 뺀다면 12시에는 맹독충 또 떨어지거든요. 김준호도 또 놓치는데요. 자 빠진 타이밍에 또 들어가서 탐사정 12시! 12시! 위에 18개. 탐사정 다 터집니다! 자 병력도 정리되죠.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네, 자 거진 4기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 터졌고. 거신이 내기에서 공이업이 되고 그대로 조합이 돼야 되는데 네. 거신만 살아남으면 조합이 아니에요. 아니 그 그렇죠. 거신도 살아남질 못하겠는데요. 혼자서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조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모전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거기다 거신을 보고 난 이후에 둥지탑을 지었습니다. 프로토스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내려온다면 바로 뮤탈리스크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건데 그럼 이병렬은 병력 찍으면 됩니다. 전막도 펼쳐져 있고요. 네. 탐사정을 잃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사거신 이후에는 추적자만 찍으면서 내려가도 됐어요. 하지만 탐사정을 잃게 되면서 광물 수급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었고 가스가 조금 더 남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수기를 눌렀는데 이러면 뮤탈까지 볼 필요 없죠. 히드라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네. 궤도 변수는 좁은 길목을 끼고 역장을 얼마나 잘 치느냐, 말도 안 되는 역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 거죠. 그렇죠. 싸움에서 이 피지컬. 아, 근데 들어가서 잡아냅니다. 파이드에 공간이 있어요. 자, 이거 거신 거신 쓰러지기. 제재. 빈틈을 노리는 이병렬 이번 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에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2대1 이병렬. 아 이게 뭔가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차례 있긴 있었으나 이병헌 선수가 아니 쉬지 않고 빠른 템포로 흔들다 보니까 그 잠깐 생길 수 있는 그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빈틈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병렬이 결승에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건데 김준호 선수는 그에 비해 오히려 긴장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당황하는 모습들 초반에 최적화가 꼬이고 그 이후에 사도가 취소를 못하고 파수기가 뚫리면서 또 다시 한번 아래쪽에 심시티도 역장을 못 쳐주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세트 스코어를 밀리게 됐어요. 네, 자 이번 결승전 대결 세트 스코어 2대1로 지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이병렬 선수가 이 중후반에 집중력이 좀 살아나고 있고, 자 김준호 선수는 이 소상의 실수가 좀 하나만 좀 발생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네 사실 뭐 웬만한 경기면 그 잠깐의 실수 정도는 자신도 찾아내요. 그래서 아 이거 놓쳤구나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그 대비를 해주는데 네. 이병헌 선수가 메카닉 테란을 상대로 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쉬지 않고 흔들어줍니다. 그냥 네. 매 초마다 이렇게 때리는데 계속 움직여요. 이걸 대프로토스전에 해버리니까 아니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 한 3, 4초 놓친 건데 네. 이게 너무 티가 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김준호 선수는 마음을 다 잡고 다음 경기 임해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세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in heaven, my savior, my king, my hero. I greet you, farewell and rest in Zidane. Personne peut me stopper, je suis Peu de jackement. Mon équipe vient de tout débarquement. Contre de la poitrine, crochet du gauche, pas le piqué. On fait les choses à part, on fait les choses appliquées. Gars pour métal et charme, ça et bijoux. On a le flow qui plaît. You see that? The most creative football come with the street of Paris. Ça peut sauter. La chronique du rap, ça t'apprenne, t'es sur côte.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시원하다.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면도기에서 면도날은 날카로우며 섬세하죠. 그래서 쉴드가 필요합니다. 이중 윤활 밴드가 아래에 하나, 위에 또 하나. 그리고 시원한 효과까지. 오, 차가워. 질레트 프로실드 7. 쿨링을 더한 프로실드 7로 당신의 면도를 부드럽고 시원하게. 질레트 프로실드 7.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실드 7과 프로실드로 최상의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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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닙스차 후디스 카카오 닙스차. 뭐 마시지? 좀 가볍고 몸에 좋은 거 없나? 새로 나온 카카오 닙스차 어때? 우와!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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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닙스차.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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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닙스차.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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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닙스차. 한 번 맛보면 이 매력에 쏙 빠질걸? 건강함에 쏙 빠지다. 후디스 카카오 닙스차.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고 상쾌하게 이런 게 트래비 스타일. Stylish Sparkling Water 트래비. 저기요,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저기요,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아빠, 이제 나와도 돼. Halloween 2, he's back.
그녀는 나의 적이다. 운명의 적과 만나다. 다행.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깔끔해. 칠성 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하식슈아스의 슈퍼토마토 시즌2 결승전 이제 네 번째 세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이병렬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어요. 에컬라이트도 이병렬 선수가 나빠하지 않거든요. 김준호가 고르긴 했지만 이병렬도 원하는 맵이었기 때문에 2대1 스코어를 만든 만큼 4세트 때는 원래 이병렬이 좋아하는 완전 코코바를 바라보는 장기전 운영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소선 실수 한 번이 경기 양상을 좀 바꿔놓는다는 걸 김준호 선수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김준호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빌드 중심의 그런 그 플레이에 약간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약간 좀 막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그 실수가 거듭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구를 놓친 상태에서 난입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 맹독충 드랍의 연타 공격을 맞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심시티 그리고 유닛 배치 이런 것들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네, 결승전의 7전 4선승제 네 번째 대결의 전장은 에컬라이트예요. 에컬라이트에서 김준호 선수가 전력적인 승부수를 한번 띄웠었기 때문에 사실 이병렬 머릿속은 편할 겁니다. 그냥 김준호가 이번에 무난하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변수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 쪽에 변수를 지어놨는지 전진 건물을 짓는지 같지 않아요. 네, 저울링의 그 민첩한 움직임으로 세 번째 경기 승리 따낸 이병렬 선수의 연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네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Fight! 결승전 네 번째 대결 에컬라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 Jin-Air Green Wings, Rogue. 세트 스코어에서 앞서 나오는 이병렬 선수 우승할 수 있는 천금과 같은 기회를 지금 잡았습니다. 이제 두 세트만 따내면 우승하는 거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의 김준호. Root Gaming, Hero.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가 김준호입니다. 특히나 슈퍼토너먼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준호니까 여전히 기대는 되는데 이병렬 입장에선 조로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일거양득이거든요. 우승과 함께 블리즈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금 우승하면 1200만 원이고 블리즈컨 가기만 해도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병렬은 얻을 수 있어요. 네. 이야, 그림을 진짜 라따뚜이를 정말 네, 이거를 정확하게. 와, 저 트로피를. 야, 이병렬 우승 갑시다. 응원해 주신 분이죠. 근데 이거 일단 빠른 정찰은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긴 했는데 들키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김준호 선수가 이후에 추가 정찰까지 또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게 됐을 땐 김준호 선수가 뭔가 경기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에선 약간의 운 정도가 지금은 김준호 선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땡터블을 하면서도 탐사정을 먼저 보냈다라는 건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이제 가스를 채취하지 않은 채로 뒷마당 지역 쪽에 멀티를 먼저 짓는다면 수정탑으로 견제했을 때 저우가 받는 타격이 훨씬 크거든요. 가스를 안 지었기 때문에 발업도 늦는데 멀티도 늦은 상태로 여왕을 먼저 찍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을 원했는데 이병렬이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자, 오늘 김준호 선수
거기다 이병렬 선수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벽해야 됩니다. 이 체력적인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그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딱 지금의 전장이죠. 이병헌 선수는 에컬라이트에서 대놓고 버티는 식의 운영을 곧잘 이제 해왔었고 그걸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게 꺼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맞서는 김준호 선수가 거기에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황혼회를 올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고요. 무관을 너무 많이 활용하기에는 이병헌 선수가 이미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것 같고 그 안에 심리전으로 수정탑 견제까지 해주는 거죠. 이병렬이 원하는 최적화가 안 되면 올인 타이밍을 잡았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혹은 이제 이전에 한번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는 사집정관 견제 빌드를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는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맵에선 40정관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다른 맵보다 더 좋아요. 뒷마당도 편하게 가져가거든요. 암흑 성소 준비하고 있어요. 로공도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은 제대로 보여주긴 했지만 쓸 때마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하는 이병헌 선수 입장에서도 이걸 의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컨트롤하는 와중에 처음 경기가 공중에서 터진다 이런 장면들이 한 번만 나오면 분위기는 확 바뀌는 거죠. 특히나 이미 이병헌 선수가 다 봤잖아요. 본 순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김준호 선수는 이번에 투분 관계의 운영보다는 관문 대체에서 그냥 트리플을 먼저 짓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돌개에서 보여준 것처럼 투로공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카운터 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추가 관문 늘어나고 있고요. 분광기 생산합니다. 일단 김준호. 가스 수급량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까지 봤을 때 분광기 둘 충분히 눌러볼 만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이병헌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눈으로 보긴 했는데 100% 지금 믿고 추가 정찰 안 하는 건 안 되죠. 시간이 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재차 정찰해주면서 내가 이전에 봤던 그런 그 정보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재차 확인을 해줘야 더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집중력이 김준호 선수 살아있다 느껴지는 건 수정탑의 시야 확보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기난가피가 됐고 빌드의 체제를 들켰는데 여기서 저우가 진화장 짓고 드랍 안 하리라는 일 없거든요. 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탑 지으면서 시야 확보까지 하고 준비된 카드를 꺼낸다라는 건 여전히 날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양동작전이죠. 사집정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것처럼 해서 저그가 은폐 감지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건 뒷마당 견제하는 척하면서 그쪽에 시선 올려놓고 앞마당 순간 테러입니다. 저 포저 촉수 1.4 할 생각인데 이미 이병렬 선수가 바퀴 소굴을 짓는 게 아니라 히드라리스 쿡을 올리면서 번식게 완성은 됐거든요. 이거를 이 암흑기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못 네 개. 살아가면 근데 이런 이거 시도가 의미가 없어요. 바퀴가 없으면 앞쪽에 모두 다 암흑기사인데 지금 이 정도의 공격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죠? 정면 쪽으로. 저글링만 있는 걸 봤으니까 한번 더 찔러봐야죠. 근데 여기서 투분 관계 운영하면서 게임을 끝내겠다는 판단은 역시 아닙니다. 트리플 지역 쪽까지 연기체를 지어주면서 후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한 이득만 걷어줘도 괜찮은데 피해를 더 입힌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조합이 좋아요. 저글링만으로 맞기 까다로워요. 이거 히드라리스크가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몰아내야 이 확장을 원전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왕 터집니다. 병렬도 저 분광기 잡으려고 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했는데 김준호의 컨트롤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든 집정관이라도 잡아야 광주가 힘을 빼놓을 수 있어요. 네, 변력 숫자 좀 줄여놓고 물론 히드라가 좀 나왔습니다. 김준호도 추가 병력 찍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인코스가 막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추가 화력은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집정관을 살려가면 최고죠. 네. 근데 이걸 아케이드 사실 여기까지 오면 프로토스만 컨트롤 잘한 것 같은데 이병헌 선수 여왕은 약간 잃긴 했으나 일벌레 다 지켰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히드라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일벌레 찍을 타이밍을 이병렬이 또 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들어오는 그 공격 그거 좀 막아냈고 분광기에다 집정관은 좀 하나 좀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견제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병헌 선수도 일벌레 지켜내면서 잘 맞긴 했는데 살리긴 했으나 일은 어차피 못했어요. 그동안의 추가 확장 타이밍도 약간 놓쳤고 그 틈을 타서 김준호 선수는 뒷마당 확장을 순식간에 활성화시키면서 재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 한 번의 위기를 넘겼으나 이 다음 공격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해요. 근데 이거 뒷마당의 연결체 아니거든요? 이거 저그가 속으면 안 됩니다. 6시에 멀티예요. 네. 이게 트리플은 지은 건데 저그는 몰라요. 그렇죠. 저그는 몰라서 이게 올인인가 올인인가 싶어서 막 일벌레를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50기에서 일벌레 50기에서 병력만 찍고 있는데 프로토스 폭풍이랑 불멸자의 공업에 관문 다 늘어납니다. 이제 느껴져요.
들어가서 6시 쪽에 추가 확장 가져간 거 지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 있었죠. 프로토스가 공격의 그런 그 기세를 약간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뒷마당에 있는 대군주는 끊고 확장을 가져갈 만한데 너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거 일부러 살려둔 거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해서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난 거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달라지지 않는 건 저그가 자원을 먹는 거에 비해서 프로토스가 너무 풍족해요. 그리고 6시가 먼저 돌아가면 저 뒷마당의 멀티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멀티라서 네. 후반을 바라보더라도 김준호가 나쁠 게 없죠. 특히나 이재서의 가시적골을 지어주면서 후반을 바라보는데 김준호는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미 폭풍이 8방이 장전이래요. 추가 집중관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가시족이 이미 나와 있어도 사실 막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가시족이 애초에 준비도 안 되고요. 히들리스크만으로 이건 이거 나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맹독충이 없으면 절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히드라 열세이가 나온 상태로 싸우더라도 아직 원거리 업그레이드 안 됐고요. 중간기 막아야 돼서 히드라 배치시켜두면 아니 프로토스 병력이 집중관 숫자가 좀 많아요. 막을 수 없는 양인데요. 예, 화력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네, 그냥 럭셔리의 그냥 그 정점이죠. 가스 그래서- 유닛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화장으로 심시티하는 센스는 좋은데 근데 이제 막 이미 지은 거예요. 깰 수도 있고 폭풍도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거라 이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폭풍! 맞고 들어가죠. 게다가 8방입니다. 4방! 아파요. 아파요. 퇴로가 거의 없어요. 네, 저희 병력 화력 앞에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벼랑 끝에 폭풍이 몰아치죠. 강력한 힘, 직선감을 중심으로 강한 화력으로 이병렬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따냅니다. 2대2 맞추는 김준호 선수네요. 김하영이 이제 대군주를 잡아주면서 트리플을 지었다면 이병렬이 히드라를 덜 찍으면서 1벌라부터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병력을 찍었다면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6시를 지음으로 인해 투베이스 올인인 척한 거에 이병렬이 완벽하게 쳐가 넘어갔죠. 네, 늦지막히 정찰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네, 사실 그렇게 오래 속은 것은 아니에요. 이병헌 선수도 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뒷마당 쪽에 있었던 대군주를 안 잡는다 싶으니까 추가 정찰을 통해서 연결체를 확인하긴 했는데 사실 이 두 선수의 실력과 오늘의 기량이라면 5초만 속여도 사실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12, 10초 정도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김준호 선수 할 수 있었고요. 역시 만만치 않네요. 뭔가 이전 세트 분위기를 봤을 땐 아예 답이 없지도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이걸 또 다른 템포로 조절해주면서 김준호 선수가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승전 이제 5, 6, 7세트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2 5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5번째 대결이 시작했습니다. Fight! Heaven shall burn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s the war. Are you ready to fight? 결승전 5세트 대결 어비셜 리프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 Jin Air Green Wings. Rogue. 몰아치는 김준호 선수 공격 앞에 지금 무너지고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3전 2선승제 한 경기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Root Gaming. Hero. 날카로움이 묻어난 경기였습니다. 상대를 속이고 난 이후에 화력 집중해서 경기를 끝냈어요. 이병렬 선수와 박영호 선수가 중후반 들어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적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걸 김준호 선수가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초중반에 찌르는 플레이가 정말 예술이거든요. 이병렬 선수는 이럴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해내고 있죠. 사실 이런 식의 심리전과 그 확장의 배치를 통해서 상대를 속이고 약간 타이밍을 꼬는 것. 예, 이게 트로피를 정말 똑같이 그려주셔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다전제를 딱 하루 치룰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이 정도 이제 준비 시간 있으면 준비해서 그런 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심리전을 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경기를 펼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순간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김준호 선수가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해서 1, 2조 이상 준비를 했을 것 같은 그런 플레이를 단기간에 준비를 해내고 있어요. 오늘
자, 이병렬 선수와 지금 김준호 선수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특히 이병렬 선수는 이번 경기에 걸리기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이병렬 선수 입장에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대회. 올 한 해 모든 대회 통틀어서 제일 갖고 싶은 대회를 뽑으려 그러면 지금 이병렬 선수 슈퍼 토너먼트일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 와중에 김준호가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네.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생각보다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죠. 네. 우간으로 시작하는 김준호 선수죠.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무난한 출발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무언가 상대를 속이면서 그 일반적인 그 심리전을 좀 꼬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한시 쪽에 이 위치는 수정탑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투관을 여기다 짓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불사조? 그러니까 네. 불사조 한 개로 정찰을 끊고 예언자를 뒤늦게나마 모아주겠다?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 경기를 이제 저희가 막 중계를 하거나 이제 지켜보게 되면 그런 그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우주검을 빌드를 썼는데 불사조를 바로 찍는 것 자체는 그래서 좋지 않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런데 김준호라면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관문을 한 개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와 이거 묘한데요? 이거 설마 허재 축수를 생략하게 만들어 놓고 빈틈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건 이제 저그가 귀난가피가 돼서 본진을 봤을 때 황혼회가 없으면 바퀴소굴을 안 짓거든요. 바퀴소굴 안 지었을 때 그리고 맹독충 둥지도 웬만하면 안 짓잖아요. 그럼 사도 저글링만으로 사도 소수와 예언자를 여왕으로 버텨줄 때 공명사도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데 예. 김준호 선수가 연기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건 트리플을 지금 지어야 돼요. 원래 황혼회에 생략하고 짓는 타이밍에 트리플을 보여줘야 이병렬이 속습니다.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을 수는 있는데 근데 대군전화가 파고들게 되면 이거 안 속을 수 있어요. 연결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진에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수정탑이. 네. 그래서 이상할 텐데 일단 이상한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랑 확신을 갖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한시적 쪽에 사도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바퀴소굴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글링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군주로 건물을 찾아보고 건물이 좀 없다 싶으면 유닛이라도 꾸준하게 찍었나? 한번 가서 사도 수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군주가 좀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정로 김준호도 추가로 한 건 우주관 한 채 더 지었습니다. 저걸 이제 대군주가 보면서 속을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이후에 투우관을 쓰겠다라는 것도 되죠. 네. 대군주가 좀 들어가면서 이건 그쵸. 안 본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걸 봤지만 대군주가 안 보이면 프로토스는 속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일벌레 수 딱 조절 끝내고 바퀴 쥐어짜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저 진화장 두 채가 진짜 최고입니다. 저걸로 입구 쪽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올 수 있는 사도는 한쪽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바퀴가 모여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이거 환불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한시 쪽에 건물 저기 적장계 투자한 거거든요. 저거 대신- 나중에 장악당하면 미래가 없어요. 이 사도로 시간 벌면서 3대 신호수까지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가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일벌레 한 4-5개 정도 잡아주면서 저글링과 교환해주면 괜찮은데 너무 험하게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바퀴와 저글링의 비율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네, 지금 보고 뒤쪽으로 병력 돌리고 있어요. 와 게다가 그 와중에 정신한 소물에 대해서 컨트롤도 신경 써준 거죠. 네. 3대 신호수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 계속 견제로 빈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준비된 이병렬 선수 병력도 꽤 되죠. 물론 이러면서 김준호 선수가 3사정을 꾸준히 찍었어요. 트리플이 돌아가는 와중에 저는 일벌레 체제화가 안 됐거든요. 이걸 막고 나서 히링링 체제까지 다시 구축을 해줘야 되는 데까지 김준호가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 충분히 운영은 가능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아무리 플랜 B, C를 준비하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빌드에도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한시 쪽에 몰래 건물 준비하고 그게 들켰을 때는 아 프로토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김준호 선수는 막혔을 때에 대한 생각을 이미 했네요. 네. 그리고 체제 자체가 우주모함이다 보니까 저 황혼회 쪽은 깨져도 된다라고 시작부터 생각을 한 것 같죠, 확실히. 네. 근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다 싶은 게 이미 이병렬이 히드라 리스크가 아닌 감염구덩이를 선택했어요. 상대방의 체제를 보고 나서 감염구덩이를 골랐다라는 건 포자투스 도배하면서 감염충이랑 군단숙주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우주모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주모함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바퀴 이후에 추가로 알파로 히드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격은 아예 못 가죠. 그렇다라는 건 공격을 아예 포기했다는 뜻이고, 그걸 이제 김준호 선수가 이용을 한다면 지금 확장 타이밍을 잡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가스의 부하장과 함께 일벌리도 한 번 더 쭉 찍어줘야겠죠. 지금 김준호 선수는 조합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데 어제 박동준 선수가 이병헌 선수에게 이런 경기를 잡긴 했지만 정말 힘들게 이겼거든요. 네. 전진 건물 지금 깨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그 와중에 문단 숙주를 또 준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발사공격 진화까지 눌러주게 되면 이미 눌러놓은 바퀴도 어차피 나중에 버리긴 하겠지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 더 위협적인 견제로 재활용이 되겠고, 플러스 알파로 저 군단 숙주 탄력을 받을 수가 또 있겠죠. 그리고 황금함대가 갖춰진다 하더라도 지금 트리플 지역 쪽에 집시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바퀴 저글링으로 흔들어주면서 앞마당 지역 쪽에는 군단 숙주의 식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네. 프로토스는 병력 분배와 함께 모선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군단 숙주까지 지금 갖춰진 상황에서 동기탑 올리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이럴 때 김준호 선수가 해주면 좋을 거, 불사조와 예언자의 정찰 그 범위를 약간만 더 넓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군단 숙주 본체가 이동하는 걸 보자마자 따라 붙거나 부분 개치를 묻혀주면서 우주모험이 바로 추격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병력 움직임을 읽혀줬죠. 바퀴가 이쪽 돌 깨고 우주모함 오게 해놓고 시충이 가는 겁니다. 앞마당 연결체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요. 네. 식수 공격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연결체 이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붙어서 연결체 보호막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막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까지 정리해주고, 이 식충이 탐사정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광전사를 다 잡았고 12시에 돌렸던 사도를 다 잡은 게 훨씬 크죠. 이득을 거뒀습니다. 식충풀은 계속 돌아오는데 지금 프로토스는 자원이 생각보다 넉넉지 않고 인구수 격차가 있어요. 이건 한 번 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연결체 파괴하면 이건 결정적이죠. 밖에다 저걸링 들어가죠. 이병렬 선수는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도 자신은 중앙 쪽에 부하장을 하나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프로토스는 연결체를 준비를 했지만 아직 일꾼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링. 그래서 자원량에서 밀리고 있어요 아직. 이거 아마 트리플 쪽 쪽에 바퀴드랍까지 같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거 식충의 앞마당 깨고 트리플의 탐사정 빼게만 만들어도 저그는 이미 타락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타락기가 쌓이는데 프로토스는 우주모함만 찍으면 사실 타락기가 이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방향 견제면 어떻게든 프로토스가 적당히 막아주면서 정찰도 하고 맞춰나갈 텐데 워낙 다중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프로토스는 맞게 급급하지 저그가 뭘 하는지 찾아볼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이러면서 이병렬이 올인성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센터 지역 쪽에 부하장까지 펼쳐주고 어차피 찍어놨던 바퀴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구수를 버려야 되는 건데 그 바퀴가 이득을 거둬준다면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죠. 네. 그래도 어떻게든 김준호 선수가 믿고 걸 수밖에 없는 건 병력이 쌓이는 겁니다. 자원 수급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확장이 파괴가 되고 뭐 생산선 일부가 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병력 200을 채운다면 추가 자원이 없어서 소모전을 못한다고 해도 한 방에 대승을 거둔 것, 이거 하나를 어떻게든 걸 수 있는 거죠. 타락기가 지금 준비가 됐고, 여기는 우모가 지금 3대. 확실히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앞마당도 깨졌고 트리플에 탐사정도 시키면서 지금 김준호 선수가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이럴 때 생각해보면 탐사정 개체수 비슷하거든요. 지금까지 최적화가 되어 있고 조합을 갖출 수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가지 않은 상태로 조합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여기서 저 입구 쪽에 뒤잡히면 안 돼. 나 그냥 이게 일꾼을 잃어도 건물을 잃어도 괜찮은데 우주모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주모함은 지금 프로토스 중에서 핵심이에요. 반파 됐어요. 반파. 우주모함 반파. 생명줄을 끊고 있는 겁니다. 예, 모아야 되는데 이 드래곤이 중간 들어가서 이게 저격의 성공. 우주모함의 수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점사로 다 깨져요. 그냥 타락기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다 깨졌습니다. 이번 한 방으로 지지. 우주모함 조합을 깨놓고 이번 경기 승리자식은 이병렬 선수 세트가 3대1 앞서 나갑니다. 이전에 약간 주문을 했었던 프로토스가 우주모함을 모으려고 했을 때 그 직결 지역을 확인한 이후에 급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걸 이병렬 선수가 놓치지 않고 바로 기습에 성공을 했죠. 네, 김준호 선수의 이 우모가 좀 잡히면서 기회가 사라졌어요. 김준호 선수가 초반부터 빌드했던 준비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운영을 잘 끌고 간 거긴 한데 역시 이병렬이 초반에 피해 없이 흘러가면 후반이 너무 셉니다.
김준호는 그럼 초반에 다시 한번 흔들어놔야 되는데 이병렬은 그럼 초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번 결승전 대결에서 다시 이병렬 선수가 점수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세트만 따내려면 이병렬 선수 그토록 원하던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약한 멘탈로 지적을 받았었던 그 이병렬 선수가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나이를 먹은 만큼 자신의 멘탈 역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심리전이나 뭐 빌드 싸움, 운영, 뭐 견제 컨트롤 무엇 하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굳혀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6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Heaven shall burn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gs are war. Are you ready to fight? Yeah! 결승전 6세트 대결 어센션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병렬. Generic Green Wings. Rogue. 생애 최초 국내대회 결승 진출 이후에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세트가 중요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의 김준호 선수. Root Gaming. Hero. 끝까지 물고 늘어주면 됩니다. 경험상으로 김준호 선수 우승 경험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병렬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정말 바늘 구멍만큼 기회가 적었습니다. 블리즈컨 가려면 이루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우승을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김효진은 8강에서 네. 탈락을 해야 되고 자신의 라이벌들이 모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만들어냈고 자력으로 경기력만으로 우승 직전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오늘 이병렬 선수가 좀 더 침착한 모습을 경기 후반부에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대회는 또 이제 최근 이제 그 선수들의 실력을 한 번 더 좀 테스트해보는 좀 서로의 이제 기량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자력으로 블리즈컨 진출하게 되면 검증받은 실력으로 이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우승 트로피 하나가 그 선수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바꿀 겁니다. 지금 경기하는 내내 연습을 100경기를 하더라도 200경기를 하더라도 그 네. 안에 실력이 와. 향상되는 것보다 대회 때 성적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정말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시간에 걸쳐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기를 좀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의 국내 대회 생애 첫 우승이 걸린 매치. 김준호 선수 그걸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김준호 선수는 스코어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신감이 죽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찌르는 플레이를 대놓고 했을 때도 통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박영우를 상대로 했을 때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줬잖아요. 6세트를 잡기만 하면 여전히 김준호도 네. 7세트 때 자신감 있는 플레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풀세트까지 가게 되면은 그 경험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김준호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특히나 김준호 선수가 보여줘야 될 건 오늘 이병렬 선수가 보여주는 것도 대단하긴 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이제 뽑아내고 있긴 하지만 김준호 선수가 그러한 이병렬 선수 상대로 밀리지 않고 이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지수는 일단 가장 큰 건 소수 유닛 컨트롤입니다. 그것만큼은 일단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주춤했어요. 지금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그 소수 유닛 컨트롤 중심으로 한 흔들기, 이게 몇 차례 나와준다면 네. 그럼 여기서 3대3 만들고 멘탈 흐트러진 이병렬 선수 상대로 마지막 세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병렬 선수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 잘 내려주고 있죠. 정말 독하게 집중력이 살아 있습니다. 이전에 몰래 건물들에 당할 뻔했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 세트는 저글링 관계를 바로 다 돌렸어요. 6시 지역 쪽과 7시 지역 쪽을 다 훑어주면서 전진 건물이 아니구나, 이건 무난하게 변수 없이 흘러간다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구나라는 걸 계속 느껴주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저 우모를 모았더니 우모를 내주면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수도 전진 건물류 빌드는 이제 함부로 이제 쓰지 못하게 된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병렬 선수는 조금 더 쉽게 정찰을 해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오늘 외곽 쪽에 이제 나가 있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꽤 적극적으로 외곽 쪽에 정찰을 많이 시도했죠. 이병렬 선수가 하나의 변수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는 가장 무난하다고 평가받는 빌드를 꺼내 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투 우간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경기를 따내면 7세트 때 박영우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예언자 추가 우간이 좀 지어지고 있고
지금 저거는 포자 촉수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지금 쓰고 있는 빌드는 이제 최근 유행까지 고려해봤을 땐 가장 무난하게 써볼 수 있는 빌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일단 이제 빌드 위주의 플레이를 이전에 좀 몇 차례 해봤는데 이건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공법으로 어떻게든 이기자. 만약 이걸로 못 이기면 오늘 아마 인정할 생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안 되면 그래 이병렬이 그래도 지금 가장 잘하는 저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이제 뒤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기 토너먼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김준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럴 때 변수만 들어서 이긴다 하더라도 7세트 때 전공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병렬이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예언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호. 그래서 반대로 또 보면 이병렬 선수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죠. 만약에 여기서 올인 하나 정도 맞고 이기면 우승을 하긴 했는데 약간 찝찝할 수 있는 건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경기 양상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서로 막 빌드 위주의 싸움하다가 뭐 엎치라 뒤치라 가다가 이겼네 약간 이런 그 경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일반적인 경기로 바뀌었는데 만약 이런 경기 양상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비로소 프로토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한 적으로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투구간을 시작하는지 이번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숨겨주는 상태로 대군주가 본다 하더라도 탐사정을 꾸준히 찍을 수 있는 프로토스다 보니까 저그의 최적화에 밀리지 않는 모습들과 트리플 타이밍을 잡아냈거든요. 이러면서 황혼회까지 짓는데 이거는 이병렬 선수가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앞선 경기에서 김준호가 계속 보여줬던 건 사무관까지 지으면서 황혼 함대 신호수였어요. 네. 바로 스카이토트로 넘어간 걸 페이크성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언자로 건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 지금 둥지탑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뭐 사무관급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화저촉수 두 채만 준비가 되더라도 소수의 여왕과 함께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의 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약간 다른 식으로 써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언자 자체로 좀 공격적으로 쓰기 좀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아예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걸 이병렬 선수 느꼈죠? 이걸 내가 쉽게 막았으면 연결체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걸 미리 배치해주면서 그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 꾸준히 생산해주면서 돌진 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업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예요. 경기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병렬 선수가 초중반에 완벽하게 째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팔카스의 타이밍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둥지탑과 감염구덩이를 모두 다 지어줬어요. 이건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플레이에 상대방이 못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딱 하나! 자, 지금 7개. 화저촉수가 딱 하나 있는 위치였어요. 자, 7개 좀 잡아주고.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시야를 좀 이제 확보해주면서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은 찾았는데 네. 예언자를 의식하면서 포척스의 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부화장 늘리는 타이밍을 약간 놓쳤어요. 이거 애벌레 생산 꾸준하게 한다고 해도 3부화장을 계속 돌린다고 해도 뮤탈 체제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 이거 애벌레 좀 남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부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부화장을 확보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준호가 상황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투간 연자를 때 최고의 상황을 그려내긴 했는데 영묘탈이라는 걸 못 느껴서 불사조를 못 찍으면 일발역전의 기회는 한 번 있어요. 이게 지금 히드라가 한 번도 안 보였기 때문에 김준호도 의심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의심을 못 하고 있어요. 13개 뮤탈리스크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거 근데 프로토스가 약간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던 게 꾸준하게 이 예언자로 돌아다니는데 부화장이 안 보이잖아요. 저그는 뮤탈을 갈 때만 부화장을 안 늘리지 이런 여기서 부화장 안 보이면 누가 봐도 그 일부의 광물을 다른 곳에 쓸 거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 나온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 뮤탈 깜짝 등장하더라도 많아야 10개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찍었어요. 그렇죠. 이건 바로 본진 쪽에 달려가서 우주관문에 있는 수정탑을 잡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주관문이 잡히면 프로토스 관문 아직 안 늘어났거든요. 추적자도 안 찍혀서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죠. 대신에 그래서 적어도 부화장을 더 늘려야 되는 그 자원을 투자해서 모은 뮤탈이라서 지금 타이밍에 그럴싸한 재미를 보지 못하면 다시 또 턴은 프로토스에게 넘어가는 거죠. 네. 사실 뮤탈리스크는 바로 본진 쪽으로 달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트리플 지역 쪽에 갔다가 빠진다면 프로토스가 또 나쁠 게 없습니다. 예언자 상계에서 도망가야죠. 자, 여기서 하나씩. 이거 예언자 싸움이거든요. 3개. 일단 예언자는 보이는 족족 줄여줘야만 다시 한번 히드라가 화력을 받습니다. 네, 뒤잡고 예언자 추가로 3개째. 예언자가 좀 잡히긴 했어도 프로토스에겐 그래도 괜찮은 게 시간을 벌었죠. 뮤탈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전멸한 게 아니라 일부러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개시 지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뮤탈리스크가 이득을 거두긴 했습니다. 팔카스를 활성화시키는 타이밍과 함께 예언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가 하나 취소했어요. 모선 완성시키다가 모선 취소하고 가축령 걸었거든요. 그 와중에 폭풍을 준비하는 게 아닌 돌진광 연사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건 히드라 위주의 힐링링이 딱 됐을 때 한 방의 타이밍이 진짜 세긴 세요. 네.
히드라 추가 생산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히드라 관련 업그레이드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면 프로토스가 해볼 수 있는 컨트롤 하나 이제 네. 있죠. 이거 저그 기지 근처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정지장 소음을 그 위에다가 한 번에 거의 20개 정도 깔아주면 적어도 부하장 하나를 지키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히링링 유닛에 지금 뽑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조합이 갖춰졌고 자, 그래서 근접 공격 2단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뮤탈리스크만 신경 쓰다가 7시에서 맹독충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김준호 미니맵 놓치면 안 돼요. 자, 병력 7시 쪽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 반대로 적어도 저 병력 숨어있는 거 들키면 안 되죠. 예언자와 불사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들키는 순간에 저 금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뮤탈리스크를 버려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요. 불사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저건 최대한 돌려주면서 탐사정을 끊든 추가 멀티를 끊든 고위 기사를 끊든 무언가를 해주면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뒷몰 쪽에 정지장 수호물을 설치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폭풍 개발 모선도 찍었어요. 네, 이건 공격력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수는 아닙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예언자의 수인데 그거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거 근데 맹독충 한번 센터 지역 쪽에 완성된 거 그대로 트리플 쭉 들어가면 프로토스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감시군주 만들었다라는 건 정지장 소음을 깔아놨더라도 그거 뚫으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병력 진짜 많이 찍었어요. 지었자는 걸 소환할 생각 있습니다. 적어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된 상태로 들어가도요. 이게 약간 자, 시야 같이 확보 들어갑니까? 안 되고 들어가면 일부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시군주 있거든요. 폭풍이 터져 나오기 직전 타이밍을 노려줘야 됩니다. 10초 남았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맹독충이 들어가요. 녹여야 되는데 정지장 소음을 그렇죠. 이번에 게다가 불사조 중력자 관에서 들어주고 잡아주면은 막을 수 있어요. 풀세트 갑니까? 저 이번에 밀어내고 이러면서 끝까지 됐습니다. 이러면 프로토스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네. 우선 있잖아요. 안 밀립니다. 게다가 수비하면서 폭풍 안 썼어요. 에너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건 이대로 다른 유닛들 추가 소환해서 내려갔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팔가스를 조금 늦게 가져가면서 뮤탈리스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허무하게 막혔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인 네. 거죠. 여기도 정지장 소음을 또 깔 수 있어요. 와, 지금 스킬을 쓸 수 있는 액티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유닛이 정말 많은데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이거 다 컨트롤하면 이거 경기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밀고 확장기지 하나 초토화. 입스타를 폭풍 좋고요. 그리고 직접을 합치 한다면 불사조가 들면 됩니다. 끝까지 갑니까 이번에? 불사조 들고 벌써 선수고 이야. 폭풍 뿌려잡고 들어잡아주고 폭풍 뿌려잡고 실제 4강부터 결승까지 오늘 풀세트 접전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쉬운 대결 없네요. 슈퍼 토너먼트 정말 어려운 경기를 모든 선수들이 치러오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풀세트 접전이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쉽게 끝나는 경기 오늘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전부 다 풀세트예요. 올해 마지막 GSL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팬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서로 간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의 간절함 거기다가 이번 결승이 주는 큰 의미들 여러 가지 의미가 정말 많거든요. 아, 이거 오늘 하루 동안에 최근 몇 달 동안 프로토스와 저그 선수들이 쌓아온 이런 그 모든 개념 정리들 이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빌드란 빌드 다 쓰고 있고 심리전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상대가 이걸 견뎌오다 보니까 3대3 스코어가 나올 때까지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가장 힘든 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거든요. 도합 첫 번째 세트부터 17세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 선수들이 또 쉬지 않고 경기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와중에 그 안에 심리전과 판짜기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서 오늘 하루 경기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뻗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게 특히 이병렬 선수는 우승을 차지해야지 블리즈컨에 가서 그 큰 무대에서 엄청난 상금을 놓고 대결을 펼치죠. 네, 그 와중에 국가대항전 이상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어요. 간절히 보고 있을 텐데 SOS. 네, 정말 쉽지 않은 관전이네요. 정말 남의 경기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보기 어려울 텐데 17세트 동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네. 김유진을 보면서 와, 이쯤 되면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싶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 상금이 또 책정이 돼 있잖아요. 블리즈컨에 가면요. 그렇죠. 예, 그냥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김유진 선수 상금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일방적인 응원을 할 수 있으면 감정을 표현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선 조용히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감정을 감춰대는 정말 묘한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이 약간의 좀 휴식 시간 요청했고 선수들은 쉬어도 저희는 안 쉽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끝까지 가야죠.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인데요. 선수들이 준비되는 다 바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병렬 선수 입장에선 게이머의 커리어가 우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국내 리그 우승이 아직 없고요. 네. 항상 그 1%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그 1%만 충족시키면 블리츠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병렬 선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여기서 넘어야지만 내년 시즌 더 잘 나가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커리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게 그 멘탈이었어요. 그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뭐 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멘탈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3-3에 그렇죠. 한 세트에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앞으로의 그 뭐 일정이 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네. 빌드 하나 선택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완벽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돼요. 이번 경기에 이병렬 선수의 앞으로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요. 이번 단 한 세트를 위해서 한 시즌 동안 레더를 1000경기 한 거거든요. 한 세트를 위해 1000세트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 이병렬 선수는 짜릿함을 느낄 때가 됐어요. 그렇죠. 진정한 승부사가 되기 위해서 김준호 선수는 마지막 세트 승리 따내야 되거든요. 이전 경기에서도 마지막 세트 승리 따내고 올라왔어요. 네, 하나의 경기를 두 선수가 치르고 있고 이 두 선수의 하나의 경기를 세 명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네. 이 한 경기에 세 명의 운명이 걸려 있죠. 그렇죠. 과연 세 명의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7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Fight! Heaven shall burn in a cloud of fire. We stand. Fight! Wins the war. Are you ready to fight? 결승전 7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의 이병렬. Jin Air Green Wings. Rogue.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이병렬 선수. 과연 국내 대회 첫 우승을 이번 세트에서 이뤄낼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 Root Gaming. Hero. 오늘 4강 경기 결승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그 접전이거든요. 자, 이번 경기 놓치면요 시즌 내내 후회합니다. 김준호 선수는 여기서 만약에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아쉬움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거든요. 이병렬 선수는 이번 7세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짜릿함과 함께 모든 걸 얻으면 게이머의 인생이 바뀔 텐데 만약에 한 번 더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 어윤 선수에게 패배했던 그 느낌을 또 받는 거잖아요. 네. 정말 후회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이병렬 선수가 우승하면요 국내에서 첫 우승이죠. 네. 그리고 2017년에 한국 선수들 중에서 이 적으로 우승자가 없거든요. 이 선수가 첫 적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GSL 타이틀이 걸리고 난 이후에 저그의 우승에 정말 목말라 있어요. 네. 결승의 도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해왔지만 끝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준우승자 2인자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걸 이병렬 선수가 이 지긋지긋한 저그의 그런 그 2인자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 여러 저그들이 벽을 넘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넘어선 적은 2017년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두들겼으나 막혔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가 최초로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블리즈컨도 가기도 하고 국내 최초 우승과 함께 저그 우승을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병렬 선수는 이번 한 세트에 걸린 게 너무 많지만 네. 생각보다 경기력에 부담감은 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기회를 잘 잡는 선수거든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CS 만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도 저희 열심히 중계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김준호 선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병렬 선수의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병렬 선수가 옛날에는 그 멘탈 약하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을 때는 그땐 유난히 올인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뭔가 안 풀리겠다 싶으면 뭐 세트 스코어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막 올인을 하다가 항상 막히면서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오히려 이병렬 선수는 일부러라도 올인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김준호 선수가 그걸 이용해서 먼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영호를 상대로 보여줬던 준비된 카드 그대로 갑니다. 수정탑 견제 플러스로 가충전, 그 이후에는 집정관까지 이어질 텐데 이병렬이 이걸 봤거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준호 선수가 이걸 꺼내 든다라
그건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또 완벽하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전과는 약간 다른 공격이 될 수 있는 게 탐사정을 끄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2번 연속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약간 이제 저희가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을 지키는 판단까지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게 저글링 바로 뺏기 때나 덮쳐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 번 덮칠 수 있는데 안 덮치고 그냥 링 달리거든요. 링을 달리면 변수입니다. 근데 이거 난임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드랍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일단 드랍까지 온다고 봤을 땐 입구 난임 이거조차도 이제 오용해서 안 돼요. 자, 상대는 불안보네요. 사도의 위치 약간 불안해요. 이거 본진 쪽에 저글링 8개 뜨고 들어가면 난리 나거든요. 에너지 다 빠졌죠. 그리고 앞마당도 똑같이 때릴 수 있어서 그렇죠. 과충전 다 빠지면 모선에게 와도 의미가 하나 더 없어요. 나왔습니다. 이번에 태워서 들어가고. 물론 적어도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차원가만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추가 유닛 소환되면 어찌어찌 막아올 만하거든요. 정말 빠른 타이밍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우주관문 투체까지 지었다는 빨리 건 오히려 가라앉아요. 운병열이 웃을 수 있는 기회예요. 첫 번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모르는 안 따라가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글링 8개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해줘야죠. 집에 들어온 저글링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주관문이 약간 견제받아서 취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피해 없이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일꾼이 안 잡히고 막아야 돼요. 근데 이 저글링이 진짜 완전한 초대박을 내야 됩니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몇 개. 공명 사도도 분명히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글링이 막히게 되면 그대로 서도로스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저글링이 탐사정을 진짜 많이 잡아요. 10개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 8개. 일단 많이는 9개, 잡았는데 10개. 많이는 잡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프로토스 여기 덜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공격 쪽에 컨트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샤도의 공격이죠. 공명 사도로 흔들어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저글링이 덮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네, 들어와서 절반만 끊어내면 자 여기서 김준호 선수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요. 저글링이 좀 줄어도 됩니다. 사도와 일벌레 오지만 못하게 해서 자원 수급력에서 저그가 앞서 나갈 수만 있으면 결국 이 경기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병렬은 저글링 8개 한 번 더 보내야 됩니다. 대군주에 8개 태워서 본진 쪽에 드랍을 꾸준히 쉼없이 해줘야만 김준호가 집중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좀 에워싸면서 사도들은 정리가 되고 있고 자 이전에 들어왔던 드랍 공격을 통해서 일꾼 10개를 잡아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도를 보고 이병렬 선수가 눌렀 나머지 저글링을 약간 과하게 눌렀거든요. 일벌레를 더 눌러줘도 괜찮은 상황에서 저글링을 한 번 더 찍게 되면서 한 번 잘 막았지만 오히려 죽지 않은 일벌레가 적어 보일 정도로 지금 뭔가 프로토스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토스가 지금 트리플을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사도와 함께 모선에게 가져야 되는데 엄랭이 갖춰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리플 가져가기 힘들 거거든요. 불사조가 무언가 하기에는 여왕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글링을 다 찍었거든요. 이건 트리플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드랍 준비? 저건 여왕 태울 가능성 엄청 큽니다. 그냥 맹독충이에요? 이게 일벌레를 이제 와서 눌러주게 되면 약간 애매하게 되잖아요. 지금 불사조가 쌓입니다. 네, 애초에 저글링을 눌러준 게 있겠다. 과감하게 결단해서 한 번 더 찍어서 몰아붙여 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대박을 노려야죠. 이거 불사조가 다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지역 쪽에 저글링 보여주더라도 불사조 안 뺄 거거든요. 맹독충이 대박을 냅니다. 내야 됩니다. 이거 대군주 벽 타고 가야죠. 신경 써서. 지금 사도가 지금 센터 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저걸링이 먼저 들어가서 트리플 쪽 살짝 끌어들이는 모습이건 그런데 일단 맞아요. 이게 승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게 대박을 내면 힐링링 타이밍을 프로토스가 막기 힘든데 절호의 기획이네요. 사도까지 뺐기 때문에 이걸 찍어둔 저글링으로 막고 맹독충의 앞마당을 탐사정을 20개를 잡는다? 아니 뭐 못해도 10개만 잡아도 반응 봐야죠. 여왕 프로토스 힘 쭉 빠지죠. 이쪽으로 치선 일부러 끌었습니다. 반응이 터져요. 여섯 개. 그래도 아직 약간 초대박은 아니죠? 네. 자 그래도 지금 여섯 개. 김선호 선수가 나눠 약간 맞았어요. 좀 가능성 있어요. 조금은. 예, 나눠 맞았습니다 이거. 근데 적어도 대군주 관리 안 되거든요. 저거 잡고 나서 대군주 살렸어야 되는데 끊기는 대군주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 스트롤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대군주 좀 정리가 되고. 와 진짜. 그리고 지금 저그가 태클이 약간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드랍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여왕을 먼저 찍어주다 보니까 번실제가 약간 늦었는데 들어와요. 미리 맹독충이 터뜨려놨던 때려놨던 톡 건드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갈게. 거기다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걸로 시간 벌면서 조합 갖출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그가 저글링 한번 소비하고 또 저글링을 찍거든요. 이러면 사실 저글링을 안 썼으면 지금 추가 화장을 확장 쪽에 지어도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저그는 공격 타이밍을 늦게 잡게 되잖아요. 이 틈을 타서 프로토스는 다시 한 번 더 우주모함을
먼저 모아볼 수 있습니다. 우주모함을 늦게 찍더라도 모선을 누르는 판단은 정말 최고네요. 이건 히링링이 온다 하더라도 모선의 그 체력만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모 체제. 둥지탑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은 타이밍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 대군주 잡히면서 인구수가 막힌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지금 김준호 선수가 운영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우가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 9시 속 쪽에 부하장이 빠르거나 또는 히드라리스가 먼저 나왔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놓친 게, 그리고 들어갔던 맹독충이 생각보다 대박을 못 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여기도 다시 한번 좀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불사조의 시야에 좀 들어오면서 대군주 잘립니다. 여왕이 어지간한 그런 그 공중 유닛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유닛인 건 맞는데 우주모함 상대로는 또 약간 달라요. 네. 네, 이게 이제 사거리가 길어서 뭐 서로 같이 때릴 수 있다고는 해도 공격력 자체가 엄청 높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와 비슷한 느낌으로 때리기 때문에 우주모함을 여왕만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왕을 저 정도 찍었으면 히드라 대동에서 가줘야죠. 여왕과 함께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굴락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인구수가 너무 불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히드라와 함께 대동했을 때 수열 컨트롤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왕이 앞장서서 이게 이제 컨트롤 잘해야 되는 게 여왕이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우게 되면 여왕 뒤에서 돌아요. 강제로 여왕을 앞쪽으로 쭉 밀어놓은 다음에 수열로 버텨주면서 히드라리스크가 뒤에서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 좋고요. 네. 이걸 막아내는 게 지금 등장한 저 모선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선 나왔고 지금 우모 3개씩 지켜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짜 심플해졌죠. 프로토스 막으면 이깁니다. 근데 저그의 조합 괜찮거든요. 여왕과 함께 인구수의 격차를 벌려놨을 때 딱 원거리 공업도 됐어요. 한 번 모선 흘리는 거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다 충전 끼고 버티는 것도 맹독충이 안 됩니다. 저그 111 업그레이드 딱 맞춰놓고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지장 소물도 없거든요. 네. 원심거리가 안 되더라도 사도 맹독충으로 녹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야 돼요. 이 화면만 봐야 됩니다. 이 화면만 봐야 돼요. 가출전까지. 맹독충 일단 수정타면 싹딱 깰 수 있고요. 네, 여기 밀어놓고. 세거든요. 이거는 네, 지금 뚫느냐. 지금 이럴 건저 모선은 능력치밖에 없습니다. 네, 뚫느냐 막느냐. 저거 진짜 세거든요. 이거 우승이 걸려있거든요. 진짜 세고 프로토스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우승이 걸려있습니다. 맹독충. 지금 일꾼 잡히면 득실도 없어져요. 그렇지, 뚫어버립니까? 그동안의 한계를 뚫습니까? 블리츠컨이라는 티켓까지도 뭡니까? 제발 수 있게 되어 손에 우승 쥐겠는데요. 처음 가나요? 생애 첫 우승 가나요? 요격기 싹 녹았어요. 생애 첫 우승. 블리츠컨의 티켓까지 한 손에 뚫느냐 막히느냐. 요격기가 없어요. 없어요.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격기 없으면 열렸죠. 200일이 우승으로 가는 44개. 미국 블리츠컨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신의 그 한계, 그동안에 그냥 레더에서만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병렬이 자력의 힘으로 블리츠컨과 GSL 네. 슈퍼 토너먼트 우승 눈앞까지 왔죠. 그동안 1000세트 넘게 연습을 했는데 자, 이거 만들어냅니까? 연습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0세트를 연습하면서 떨어진 대회도 정말 많거든요. 네. 왜 이렇게 연습을 했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 와. 결국에는 얻어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요. 네, 연습을 하다가 결과가 없다고 포기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죠. 제제 2017년 유일한 저우승자로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하는 이병렬. 네, 게다가 항상 고질병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그 약한 멘탈, 그 정신력을 극복해가면서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잘해줬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선수가 우승을 했죠. 지금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트로피 세레머니도 IM 우승했을 때 지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트로피 세레머니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계속해서 트로피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본인 심장 터질 거예요. 대망의 우승 로드 이병렬. 네, 드디어 이병렬 선수가 그동안의 그 자신의 한계를 깨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국내 리그에서 항상 다른 선수 우승하는 데 있어서 들러리만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레더에서 오랜 순간 1위를 계속 지켰는데 무대만 오면 마지막 세트에서 막 역습당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생애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운 점,
정말 가슴 속에서 막 찢어지는 그런 한들 이제 모든 거 털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우승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진짜 마음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 편하게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만 또 대회를 한다면은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승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최고자리에 올라서는 게 정말 어렵구나를 좀 많이 느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프로게이머 생활 좀 되돌이켜 보면은 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게이머 생활 파승 때가 제일 절정으로 힘들었고 8게임단 때부터는 좀 저는 재밌게 생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힘들진 않고 그냥 재밌어요, 생활이. 와, 그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즐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항상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신 지인분들, 그리고 이제 항상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보낸 가족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올해 이렇게 성적을 내는 게 올해가 처음인데 올해 초반에 좀 못한 게 좀 아쉽고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내년에는 올해 후반기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정말 우승을 차지했는데 너무 침착한 거예요. 아직 배가 고픈 거죠. 블리즈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승 상금 이병렬 지금처럼 해왔으면은 쓸어 담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오 한 말씀. 일단 제가 진짜 추석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진짜 일주일 동안 푹 쉬려고 했는데 그냥 또 마우스랑 키보드 들고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준 이병렬 선수, 김준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준호 선수는 잠시 저쪽에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요. 자, 이번 시상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번 대회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죠. 아프리카TV의 서수기 대표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짜 GS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슈퍼토너먼트 GS 월드까지 함께 옆에서 지켜봐 주셨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결승인데 파이널 세트까지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가 2017년 GSL 그리고 GSL vs The World 그리고 슈퍼 토너먼트까지 전체 2017년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올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GSL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해줬고 중계진들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2016년부터 GSL 우리 아프리카TV가 e스포츠의 중심으로 하면서 성장해 왔고 2017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18년에도 GSL을 더 크게, 더 재밌게, 더 의미 있게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승 시상이지요. 준우승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더블 CS 포인트 1,050점이 주어지겠습니다. 하식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 2 준우승 김준호. 네, 김준호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GSL 2017년 시즌 마무리가 되지만 2018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준우승 김준호 선수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김준호 선수 축하드리고요. 네,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승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7 하식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 2 대망의 우승, 생애 첫 국내 우승을 거머쥔 이병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날을 바래왔습니다.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이병렬 선수입니다. 이병렬 선수에게는 1,200만 원의 우승 상금과 트로피, WCS 포인트 1,500점이 주어지면서 이병렬 선수는 블리즈컨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멋진 경기로 감동을 선사한 이병렬 선수에게 아껴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시상을 해주신 아프리카TV 서승희 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GSL 시즌1, 시즌2, 시즌3 그리고 슈퍼토너먼트와 GSL 대 월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없으면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추석에도 끝까지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핫식스, 그리고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도 항상 멋진 리그를 만들어주시는 아프리카TV, 또 이렇게 전세계 수많은 e스포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컨텐츠 스타클럽 2를 만들어주신 블리자드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이어서 2018년 더 많은 노력으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리그를 만들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함성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인공 선수의 트로피 세레머니가 기다리고 있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진 블리즈컨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Find the strength to hope again. Every time that freedom finds us, broken bones and scars remind us. Seething with bloodshot eyes. 항상 이게 좀 뭔가 좀 시즌이 끝나면 되게 공허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블리즈컨이 있고 블리즈컨 끝나고 2018년 시즌이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또 이제 기다림으로 채우고 내년 시즌에도 열심히 달려야죠. GSL 우승이란 목표가 프로게이머로서 정말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목표잖아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팬분들 모신 자리여가지고 정말 꼭 우승하고 싶었었어요. 색깔이 그렇게 크게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꾸준히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슈퍼토너먼트도 우승하고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 그게 다 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동안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경기를 해준 덕분에 좀 저도 이제 즐기면서 중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했을 당시에 이제 7년 만에 우승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항상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더 월드에서는 해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I'm pretty happy with how GSL vs. the world went, so I think we got a good score down. What's up, guys? This is Tasteless from the GSL. This 2017 has been awesome. I'm looking forward to another beautiful 2018 with StarCraft 2. Hey guys, Artosis here. I have to say, I think that 2017 was without a doubt our best year of GSL yet, and I just can't wait to see these pros go into the next year and show even better games. 명예로운 그런 우승이라서 되게 기뻤고 또 팬분들께서 꾸준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감동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조금 더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GSL 화이팅! 저희 GSL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요. 내년 더 힘차게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 봬요.